네, 안녕하십니까. 구주차에서는 청소년과 중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에는 첫 번째로 약물 중독과 청소년, 그다음 두 번째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구주차 1강에서는 약물 중독과 청소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약물 중독과 청소년. 자, 보시면 자, 약물 중독과 관련된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약물 중독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자, 약물 사용에 대해서 뭔가 네, 지속적으로 그 약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집착,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불능, 그다음에 분명히 내가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새로운 결과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네, 지각을 하지만 뭔가 강박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심리적인 의존 상태, 신체적인 약물을 흡수를 하는 이제 의존 상태를 우리는 약물 중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약물 중독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약물 사용에 대한 네, 어떤 인간의 강한 갈망과 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통제 불가능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적인 상태, 약물 사용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약물 사용인데요. 이 약물 사용은 의사의 처방, 네, 뭐, 이 이제 유무에 상관없이 네, 치료 효과가 있다고 위험 수준이 낮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물 중독보다는 좀 더 약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약물 사용은 본래의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는 적고 그 효과가 네, 인간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를 우리는 약물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약물 남용의 개념은요? 자, 약물 남용은 의학적인 상식 또는 이제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 사회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네, 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나 또는 이 저기 약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분 전환을 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친구가 한다고 해서 같이 이제 주변에 이런 어떤 상황이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경험을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인 또는 성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을 남용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의료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약물이나 어떤 화학물질을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오용의 개념은요. 자, 약물 오용은 약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량이 치료에 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보다 더 이상 필요한 것보다 또는 다른 이유로 더 많이 사용되는 거. 그 오용이라는 거죠. 그 적정량보다 과하게 또는 여러 번 이제 먹게 되는 거. 그래서 도덕성이나 합법성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약물 오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의존입니다. 약물 의존의 개념은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마약류라든지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또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자, 약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마약류 그다음에 또는 이런 약물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요. 이미 중독된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상태를 약물 의존이라 한다. 이러한 약물 의존은 약물의 이제 비의학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약물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약물을 먹었을 때 상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약물 공급의 중단 시 금단 현상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는 약물 의존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내성의 개념은 잘 아시죠? 그래서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차 감소.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반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약물 남용 의존의 상태가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두 알, 세 알 먹어도 네, 이제 그 진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약물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물의 용량을 점차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내성 상태이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의 약물 중독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청소년들이, 특히 이 청소년 대상에게서 약물 중독이 일어나는가,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약물 중독의 개인적인 요소로는 생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성격, 인성 결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생물학적인 요소에서는요. 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특이한 이런 생리학적인 요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청소년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한다는 것은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은 아무래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긴장감, 우울감이 좀 높겠죠. 네, 이런 긴장감, 우울감이 좀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자살까지 유발을 하는데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긴장감, 우울감, 불안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기분, 상태를 이제 대처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뭔가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 불만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약물 사용이 증가하였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 청소년의 약물 중독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 결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자, 폭력 속에 있는 이런 아이들, 자, 건전한 역할 모델의 결핍, 부모가 제대로 모델 역할을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모순적인 부모의 기대, 과한 기대심, 또는 이제 부모의 약간 조금 권위적인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게 지나친 거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이제 애정 결핍 등의 현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거를 약물로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인성 결함의 구체적인 약물 중독의 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면은 이게 약물 중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충동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사회화되고 각 발달 주기별로 충족되었을 때 통제할 욕구가 생기는데, 자, 영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그 다음 아동기에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이 못했었을 때 청소년기에 약물 중독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거나 욕구 충족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통제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청소년기부터 쭉 약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자, 이러한 요인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영유아기, 아동기 이런 시기에 충분히 그 발달 시기에 맞는 욕구 충족을 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청소년 약물 중독의 이제 가족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약물 남용이라든지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뭔가 불우한 환경,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가정 배경, 부모 폭력,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배경을 좀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런 약물 중독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약물에 중독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이제 지나친 흡연, 부모가 외도, 도박 등 이렇게 뭔가 통제되지 못한 이런 중독자인 경우 부모의 건전하지 못한 생활 태도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도 연구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 훈계, 설교, 부모의 지나친 비난, 부모의 불성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과음 지르기, 윽박 지르기, 그다음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이런 등 부모 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부모의 처벌적인 훈육 방식이라든지 바로 이제 막 훈육, 막 그 권위적인 이런 네, 방식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라든지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 태도, 그냥 아이를 방임을 하는 거, 내버려 둔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아빠나 엄마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정한 애착의 아이들이 이후에 약물 중독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부모와의 낮은 정서적인 친밀감. 그래서 부모가 정서적인, 정신적인 지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갈등 등이 결국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에 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다음 사회환경 요인입니다. 자, 사회환경 요인을 보시면 청소년들의 이런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환경 요인으로는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약물 중독을 하는 친구의 친구는 당연히 친구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래들은 내가 하는 거 같이 해야 돼. 공유, 모방 심리, 그다음 집단성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래 집단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교사와의 관계에서 네, 늘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네, 교사의 관계 좋지 못한 친구들, 청소년의 이런 약물 사용이라든지 남용에 대한 좀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 그래서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네,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수위가 굉장히 높죠. 자,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화됩니다.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또래 집단, 동료 집단의 압력은 네, 한 개인의 청소년의 행동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는 어떤 친구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네,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약물 중독이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특히 약물 중독이 뭐 여러 번 나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쵸? 네,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도 그냥 나도 해봤어. 나도 그거 본드 흡입을 해봤어. 뭐 흡연을 해봤었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처럼 인식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가 친구도 하는데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네, 죄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물 중독에 대한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이 요인이 된다. 자, 이렇게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지는 청소년들은요, 약물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구하거나 약물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허용적인 분위기일 때, 네, 약물에 좀 더 쉽게 가까워진다. 이런 사회적인 이런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자, 약물 중독이 청소년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네, 다양한 발달 측면에서 상당히 네, 급발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발달 과제들을 성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약물 중독에 의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신체, 정서적인, 정신적인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여성의 경우에는 그쵸? 네, 이런 그 나중에 임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그다음에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키나 이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후에 네, 그 와서는 안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뭐 암에까지도 청소년기에 어떠한 약물, 어떠한 뭐 술, 담배에 중독이 됐었는지가 이후에 질병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둘째, 청소년이 약물 남용을 하게 되면은 어울리는 친구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집단의 틀에 박혀 있거나 독립된 공간을 원해서,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숨기게 되고, 네, 독립된 그들만의 공간을 찾기 위한 거, 이해할 수 없는, 네, 장기간 가출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법 행위를 위반하는 거, 범법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의 불안, 학교의 잦은 결석, 학교 활동이 줄어들고 지나치게 또 이 약물로 인해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 등
전반적인 부정적인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자,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인을 한번 따라내는 거. 뭐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 뭐 이렇게 담배 피는 배우가 굉장히 멋졌다. 뭐 이렇게 해서 동일시 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의 영향력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넷째, 이런 약물 중독 청소년들은 술, 담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물질을 경험하는 이런 지비행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라든지 부탄가스, 흡입제, 필로폰 등의 마약류까지 발전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술, 담배에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물 중독 청소년 현황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청소년 약물 중독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내가 약물 중독하고 있어요. 밝히지 않은 이상은 쉽게 이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자, 특히 청소년 약물 중독의 실태는 이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약물 중독 청소년 실태와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서 병원에 와서 또는 이 치료센터에 온 아이들의 데이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들의 이런 약물 사용 남용에 관한 경향을 살펴보면요.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오정근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화관광부가 9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물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의 약물 사용 경험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심각하죠. 특히 담배라든지 이런 거 여자 청소년들에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 학교 청소년보다는 좀 이렇게 일을 하는 청소년, 근로청소년, 그다음 소년원의 청소년들이 약물 사용의 경험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약물의 이런 종류로는 술, 담배 경험이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 뭐 수면제나 각성제, 마약 사용은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통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91년도에서 95년 사이에는 전체 약물 사범 경우가 15살에서 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에서 3.2%이며 고 이하 19세 이하에서 이제 뭐 그 대마 사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마 사범 중 5.8에서 8.5%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환각 물질 사범 중에서 61.6에서 84%.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뭐 본드라든지 환각 물질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비교적 좀 값싸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약물 사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약물 중독 청소년 현황을 보시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약물 중독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런 청소년 약물 중독 이런 실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특성화 계열고 청소년들의 이런 흡연하는 비율, 음주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런 그 흡연율, 음주율에서 학급별로는 이제 남녀, 청소년 모두 어느 정도는 좀 감소한다. 네,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약물 이제 중독 청소년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 음주나 흡연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그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12.9세. 고등학생 조사를 해봤더니 12.6세. 대부분 이제 12세쯤에 음주나 흡연은 처음 접하는 아이가 많더라 볼 수 있고요. 자, 매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는 평균 13.5세.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심각한 거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습관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시기는 남자 청소년이 아무래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좀 더 시기는 빠른 경향이 있다. 이것도 교과서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약물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물 중독 청소년 관계법은요. 자, 우리나라 약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로는 형법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 그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련된 법률, 주세법, 담배사업법 등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미체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그다음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을 이 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약물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실천 과제는요. 자, 청소년의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과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 중독 시작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점차 저연령화되는 거 이런 심각한 추세를 고려를 해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 청소년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전국 단위, 그다음 학교 단위로 이제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둘째, 청소년이 약물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된 약물 중독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런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예방 활동은요, 약물 복용을 시작을 예방하는 거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약물의 시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약물에 중독돼 있거나 또는 이 약물과 관련된 중독 문제가 될 정도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 남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그래서 약물 남용을 줄이도록 하는 2차 예방 활동. 그다음 좀 더 넘어서서 약물 중독 청소년들의 치료나 재활에 도울 수 있는 제3차적인 예방 활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복지 실천 과제는요. 자, 우리나라 약물 관련 법규에서는요. 약물 중독, 그다음에 약물의 이런 제조, 유통, 판매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 청소년들에 관련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약물 중독을 어느 정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중독 이런 사실이 밝혀진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정 처벌 기간을 통해서 약물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하고 이런 약물 중독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들과 좀 격리시킴으로써 약물 중독이 아까 또래 집단에 더 전파된다고 그랬죠.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청소년의 약물 중독 예방 치료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이 약물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상 1강 수강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